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영일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리프트 앤 시프트로도 가능한 서버리스 전환, 웹 애플리케이션 편인데요. 리프트 앤 시프트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빠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프트 앤 시프트를 이용하면서 가장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개념인 서버리스 환경으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어젠더로는 먼저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토리지까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별로 서버리스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키텍처 사례와 코드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그레이션 이후 사용되는 서버리스 서비스의 비용과 또 추가 고려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서비스가 추구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최적화나 높은 성능 또는 빠른 전환이나 서비스 안정성 등 그 목적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빠른 전환을 위한 리프트 앤 시프트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리프트 앤 시프트와는 조금 다르게 서버리스 환경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아키텍처와 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한다거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전면적으로 리팩토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빠른 전환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서버리스가 가진 많은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스트랭글러 패턴을 기반으로 리팩토링을 진행하면서 아키텍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략은 빠른 전환을 하면서도 서버리스 기술이 제공하는 이점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클라우드에 실행되고 있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최적화하거나 재설계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기존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버리스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거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몽고, 익스프레스, 리액트, 그리고 노드.js로 구성된 먼스택이라고 부르는 웹 앱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물론 오늘 얘기할 서버리스로의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은 먼스택 외에 다른 기술 스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버 환경에서 호스팅됩니다. 하나는 몽고DB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노드.js, 익스프레스와 리액트.js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이커머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구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품이나 사용자, 또 구매 내역 등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이 있겠고요. 서버 계층에는 이커머스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제품과 이미지 호스팅, 또 사용자 인증, 그리고 권한 관리 등이 있겠죠. 웹 계층에는 모든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게 되고 REST API를 사용해서 서버 계층과 또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비용이나 성능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전략이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능한 최소한의 인프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도나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애플리케이션은 높은 가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제로에서 확장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확장되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용되지 않을 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한 원본 코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변경이 요구된다면 빠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일 텐데요.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먼스택을 서버리스로 변환할 최종 아키텍처를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의 몽고DB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의 몽고 아틀라스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또 백엔드인 노드.js 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은 AWS 람다 함수로 마이그레이션 했고요. 프론트엔드 부분인 리액트 웹앱은 AWS 앰플리파이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인증 부분은 아마존 코그니토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등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는 아마존 S3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 있던 모든 구성 요소가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서비스로 전부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구성 요소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최종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js 익스프레스 백엔드 마이그레이션은 아마 서버리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계층 중에서 가장 복잡한 작업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옵션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으로 확장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로는 AWS 파게이트나 AWS 앱 러너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옵션들은 트래픽이 없을 때 제로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에는 조금 부족하겠죠. 따라서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의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AWS 람다 웹 어댑터와 함께 람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AWS 람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AWS 람다 웹 어댑터는 AWS 람다에서 웹앱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도구인데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람다 함수 코드에 익스프레스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새로운 람다 함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람다의 펑션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익스프레스 JS뿐 아니라 플라스크나 스프링붓 같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숙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코드에 대한 종속성 없이 그대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가 될 새로운 람다 함수를 생성하는 코드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실행될 애플리케이션을 람다 어댑터 펑션으로 생성되는 함수 코드에 핸들러로 정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그레이션 되는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쉘인 런쉘을 핸들러로 등록했는데요. 물론 같이 사용될 런타임 정보와 람다에 대한 환경 변수, 그리고 람다 웹 어댑터 환경 변수들도 포함시켜야겠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람다 펑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했다면 다음 단계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한 HTTP 엔드포인트, 즉 API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는 람다 웹 어댑터를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람다 웹 어댑터에서 API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PI 제공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REST와 HTTP API를 제공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람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람다 펑션 URL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세 가지 옵션 중 람다 펑션 URL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람다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성이 더 간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람다 펑션 URL로도 모든 경로의 요청을 익스프레스 서버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람다 펑션 URL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두 가지 옵션인 API 게이트웨이와 ALB도 API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성과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인프라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람다 펑션 URL은 람다 함수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람다 펑션 URL을 추가하기 위한 짧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dd function URL을 사용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물론 API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을 위한 부분과 CQRS 관련 정의 등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게 될 아마존 코그니토 기반의 인증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엔드 마이그레이션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요구사항에 맞게 백엔드가 마이그레이션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엔드에는 람다 웹 어댑터와 람다 펑션 URL 기반의 람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성이 가능했고요. 또 가용성이 뛰어난 컴퓨팅 인프라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 컴퓨팅 리소스 관리는 AWS가 모두 수행합니다. 또 실행하지 않을 때는 제로의 확장 상태에 있으면서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 앞에 코드 변경에서 보신 대로 원본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이그레이션 할 계층은 프론트엔드의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인 웹앱입니다. 앞에서 정의한 4가지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웹 계층을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AWS 앰플리파이를 사용해서 호스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AWS 앰플리파이는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이나 웹앱용 CI/CD 프로세스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또 다양한 AWS 리소스와 기타 여러 기능에 연결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까지도 제공을 하죠. 클라우드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배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AWS CDK를 사용한다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은 더 간단합니다. AWS 계정에서 새로운 앰플리파이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생성하고요. GitHub 같은 코드 리파지토리에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이 AWS 앰플리파이 애플리케이션은 GitHub 리포 설정을 통해서 GitHub 브랜치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 브랜치에 새 커밋이 생긴다면 AWS 앰플리파이가 코드를 자동으로 재배포합니다. 앰플리파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람다 펑션 URL 엔드포인트 같은 백엔드를 위한 환경 설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데요. AWS에서는 관계형이나 비관계형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이그레이션 대상은 몽고DB이기 때문에 권장되는 솔루션으로는 몽고DB의 몽고 아틀라스가 될 수 있는데요. 몽고 아틀라스는 몽고DB의 클라우드 서비스이면서 서버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 관리와 개발 경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클라우드 서버리스 서비스인 몽고 아틀라스는 자동으로 확장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제공하는데요. 몽고 아틀라스를 시작하려면 먼저 새 아틀라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틀라스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덤프 폴더에 덤프를 하고요. 그런 다음 클라우드의 아틀라스에 다시 리스토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게 되겠죠. 이제 클라우드의 몽고 아틀라스에는 기존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새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도록 서버의 구성 문자열을 변경하기만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보면 웹앱과 백엔드를 앰플리파이와 람다로, 그리고 몽고DB는 몽고 아틀라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했는데요. 이제는 남아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하나 추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인증 부분인데요. 보통 인증이나 권한 부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 사용자의 비밀번호나 이메일이 포함된 사용자 디렉토리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API와 미들웨어가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처리 로직은 Node.js나 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수행을 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 아키텍처와 같이 스테이트리스 서비스인 람다를 사용한다면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 세션이 스티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용자 세션이 실행 프로그램에 고정되거나 서로 공유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마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자는 예기치 않게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아웃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서버 코드가 사용자의 인증이나 권한 부여를 처리하더라도 람다의 함수들 간에는 그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증 서비스인 아마존 코그니토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함수에서는 기존 인증이나 권한 부여 메커니즘을 제거하고요. 함수 호출에서는 로그인 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레디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인증이나 세션 관리 계층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또는 상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이나 권한 부여를 담당하는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여기서는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아마존 코그니토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는 두 가지 풀을 제공합니다. 유저 풀을 사용하면 앱 사용자가 유저 풀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IDP라고 하는 타사 아이디 공급자를 통해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풀은 접근 제어를 위한 것인데요. 아이덴티티 풀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고유한 자격증명을 생성하고 다른 AWS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어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만약 새 사용자가 등록되면 코그니토 유저풀 디렉터리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웹앱에 로그인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은 AWS 앰플리파이에서 직접 아마존 코그니토 API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미 AWS 앰플리파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그니토를 사용한다면 코드의 양을 최소화해서 인증을 처리할 수 있죠. 또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모든 서버 API 호출에서 사용자 트래픽이 인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이 기능을 위해 보통 액세스 토큰을 이용합니다. 여기서는 이 토큰이 아마존 코그니토에 의해 생성되고 람다로 구현된 백엔드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에서 검증을 위한 코드인데요. 액세스 토큰을 획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토큰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코그니토 API 코드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서버리스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이미지를 등록하면 Node.js 익스프레스 서버에는 새 이미지가 업로드됩니다. 결국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서버에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정해진 서버가 아닌 람다 함수, 즉 람다가 실행되는 환경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저장되는 이미지는 람다 함수가 실행되는 람다 런타임 구동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장되는 이미지를 영구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장용 스토리지를 서버 코드와 분리해서 별도의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버리스 스토리지로는 아마존 EFS나 아마존 S3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먼저 EFS는 파일 스토리지인데요. EFS를 사용하면 람다가 새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동적 스토리지를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FS를 사용하는 람다 함수는 VPC 내부에 연결되도록 해야 해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옵션인 S3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 업로드를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S3 사용에 중요한 이점이 있는데요. CDN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서비스의 이미지 제공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면 페이지 로딩 시간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서는 AWS Amplif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AWS Amplify 라이브러리로 S3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가져오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이터베이스, 인증, 그리고 스토리지 등 모든 구성 요소를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했는데요. 서버리스로 전환한 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운 AWS 계정에 배포하는 경우 많은 부분에서 AWS 프리티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람다와 아마존 코그니토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에는 무료 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기간 동안 좋은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죠. AWS 람다는 시간당 100개의 요청, 평균 10ms의 호출과 1GB의 메모리 구성인 경우 월 비용은 $0입니다. 또 S3의 경우 S3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1GB를 호스팅하고 10,000개의 푸시나 겟 요청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월 $0.07입니다. 물론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해서 스토리지를 더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서비스인 아마존 코그니토는 월간 활성 사용자 5만 명까지 무료로 제공되고요. 앰플리파이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매월 3GB 서비스와 1GB를 저장한다면 과금되는 총 비용은 $0.87입니다. 몽고 아틀라스는 쉐어드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면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운영 환경에서는 별도의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구성한 애플리케이션의 월별 총 비용은 무료 서비스 등을 사용할 경우 총 $2.11입니다. 물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료 서비스를 넘어서게 되면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겠죠. 앞에서 많은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버리스가 아닌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버리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한 이후 추가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스트랭글러 패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버리스로 마이그레이션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조금씩 잘라내어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다시 작성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능이나 비용 등의 요구에 따라서 혹은 요구되는 비즈니스 가치에 따라서 그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리팩터링하면서 조금씩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한다면 나중에는 원래 응용 프로그램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죠.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가기 위해서 빅뱅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리프트 앤 시프트 이후 스트랭글러 패턴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면서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바로 서버리스 이벤트 기반 패턴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인데요. 자체 애플리케이션이나 AWS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비동기식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서로 디커플링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의 탄력성은 향상되고 애플리케이션 간의 종속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도 완전한 서버리스 환경에서 호스팅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한 애플리케이션은 요구사항에 맞게 확장이나 축소할 수 있었죠. 특히 트래픽이 없을 때는 제로로 축소가 가능했습니다. 또 완전 관리형의 람다 실행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을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코드 변경과 인프라 구성으로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AWS 람다 웹 어댑터와 AWS 앰플리파이 같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또 스토리지, 그리고 아마존 코그니토 인증 같은 서비스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안내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도입에 공인된 AWS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QR코드로 접속하시면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